예,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. 우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 오늘 다른 질의가 없어서 이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에서 이제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특히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 스스로는 이게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유형으로서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은 이 한정위원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법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니까 법원을 기소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관 간의 대립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그 이후에 또 입장을 16년에 밝힌 거 보니까 이게 한정위원 선고된 법률에 기초하여서 대법원이 재판하면 이건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법관들 출신인데 대부분이 이제 법관들인데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법조인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또 97년도에 그 당시에도 나오면서 한정위원 결정을 선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라도 취소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. 그래서 대법원이 계속 이제 한정위원 선고되더라도 또 재심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고 지금 몇 가지 지점에서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이제 현재 해법이라고는 현행 헌법을 존중하면서 상호 기관 간에 해야만 하는데 달리 이제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이상의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개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? 현행 헌법 하에서는 상호 이제 대법원 입장은 어쨌거나 우리 헌법이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모습받고 있습니다. 제 이제 개인 생각은 한정위원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제 독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우리 헌법은 오히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. 여전히 대법원에서는 그 헌재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. 그럼 예, 기관 간의 충돌은 계속 되고 있다. 예를 그리고 들어서 그것의 해법들은 안 보인다.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이제 대법원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석됨으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.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미리 선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헌재도 해석권은 엄연히 법원에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면은 차라리 위헌을 하나 헌법 불합치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의 생각입니다. 위헌 결정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게 논쟁을 더 맞습니다. 공개적으로 하고 예. 그리고 서로 입장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논의를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제가 다른 거 몇 건 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. 오늘 고등법원에서인가 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. 아이폰 배터리 사건인데 제가 이게 질의를 따로 했었던 사안입니다. 배터리 사건이 집단 소송 관련돼서 했던데 오늘 위자료 6만 원 나왔더라고요. 예.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푸는 방식이 적절한가 계속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도 정보 유출되면 1인당 10만 원, 뭐 15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금액이 포인트는 아니고 실제 저희는 징벌배상이나 집단소송 또는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제도가 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대적인 그 상품 제조 소비 행태 속에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도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함께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어제 드렸고 오늘 또 일부 드렸습니다만 요 입장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즉 잠깐 좀 보충하면 이게 징벌배상에 대해서는 법은 이미 한 20여 개 개별법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고 1.5배짜리 하나 갖고 그 외에는 실제 이 법원의 이 판사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.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증권 집단소송법은 도입됐는데 10몇 건밖에 없고 실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.
그리고 이걸 더 일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는 정경련의 답변서와 똑같은 수준에서 아주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. 그다음 이제 논의를 어제 질의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.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문서 제출 명령 사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이폰 배터리 사건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 모색적 자료 요청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불기소 결정문의 일부에서 언급되는 그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 문서 중에서 일부만 제출했고 일부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그러면은 실제 이런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확실히 특정 이 일반 다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무게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거 아니냐. 이런 문제식 속에 디스커버리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대법원에서 나름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이 현실 적응성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의 문제를 푸는데 더 필요한 거 아니냐.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한 좀 후보자의 이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. 예,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 소송 관련해서는 현재 증권 관련 그게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집단 소송 발생이 많이 하는 분야가 이 정보기기 정보 관련 분야입니다. 저는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 실례로 이 제도를 둘러싸고 또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들고 변호사 간에 그걸 둘러싸고 또 이런 줄다리기가 있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학자마다 입장에 따라서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.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예. 이 지점에 대해서는 특히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. 예. 그렇지 않으면 이 가습지 살균제 사건이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실제 법원의 태도는 그거였습니다. 네가 입증해봐라. 입증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. 그런데 그 화학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누가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일반 소비자들이. 사람 죽으나 끝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생각이 변화를 하면 뭔가 아이디어가 더 나오고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꾸준한 문제제기가 저는 일으키게 됩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